어른들은 다 바보야? 이거 쉬운 건데. 과거의 급제한 선비들, 고을의 이름난 장사꾼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까지 모두 머리를 싸매고도 풀지 못한 사또의 난즈. 그런데 코딱지나 파먹던 5살 꼬마 하나가 툭 던진 한마디에 관아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대체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모두가 바보라고 놀려댔던 그 꼬마의 기상천외한 해법 뒤에는 가문의 운명을 단수 매뒤바꿀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야담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봄비가 그치고 들판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던 따스한 날의 일입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연화골이라는 마을에 5살 꼬마 도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후미진 골짜기 끝에 매달린 듯 서 있는 허물어진 초가였지요. 담장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지붕의 이형은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벗겨져 있었습니다. 도리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봉재는 본디 이 고을에서 가장 글을 잘 짓는 선비였지요. 허나 가세가 기울어 한양까지 과거를 보러 갈 노잣돈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봉재는 결국 도리가 돌도 되기 전에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남겨진 것은 눈이 먼 늙은 시어머니, 봉순 할머니와 어린 도리뿐이었습니다. 도리의 어머니 매화는 23의 젊은 나이에 홀로 시어머니와 아들을 건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매화는 새벽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뜯고 남이 집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에 굳은 살이 박이고 고운 얼굴에는 몇 줄기 주름이 일찍 찾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을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뒤에서는 혀를 찼습니다. 저 집꼬맹이 아비 잃고 할미 눈먼 집구석에서 뭐가 되겠나. 제 이름도 못 쓸 것이 딱하기도 하지. 연화골에서 가장 세도가 당당한 사람은 최좌수였습니다. 마을 농토의 절반을 소유한 부자였지요. 입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빚을 빌미로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최좌수는 도리의 아버지가 남긴 논 반마지기마저 노리고 있었지요. 매화에게 빚을 갚으라 다그치며 틈만 나면 압박했습니다. 이 매화야, 내 남편이 진 빚이 아직 남아있다. 올 가을까지 쌀 5가마를 갚지 못하면 그 논은 내 것이 될 것이야. 매화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좌수 어른, 제발 한 해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말미를 준들 어쩔 셈이냐? 눈먼 시어미와 코 흘리게 하나 데리고 어딜 빌어먹으러 갈 테냐? 최좌수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바로 그때 마당에서 클장난을 하던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리는 5살답지 않게 어머니의 눈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어. 매화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리가 일어서서 매화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흙투성이었지요. 저 아저씨가 또 엄마 울렸지. 내가 크면 혼내줄 거야. 매화가 울음 속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리의 작은 주먹이 기특하면서도 서글펐지요. 도리는 보통 아이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멍청한 아이라 여겼지요. 도리는 서당에 다니는 또래들처럼 천자문을 줄줄 외지도 못했고 어른들 앞에서 바른 인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마당에서
개미를 관찰하거나 시냇가에서 물고기 헤엄치는 모양새를 멍하니 들여다보았지요.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 도리의 속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집 소가 밭둑 아래로 떨어져 사지가 지늘게 빠졌지요. 장정 넷이 달라붙어 끌어올리려 했으나 소가 발버둥칠수록 더 깊이 빠졌습니다. 그때 구경하던 도리가 불쑥 나섰습니다. 아저씨들 소 배 밑에 물 넣으면 돼요. 어머, 꼬맹아, 비켜, 어른들 일인데. 장정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도리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물 넣으면 소가 떠오르잖아. 연못에 나무 토막 던지면 뜨는 거랑 같은 거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시즌이 지나도 소를 꺼내지 못하자 결국 도리의 말대로 도랑물을 끌어다 진을 웅덩이를 채웠지요. 물이 차오르자 소의 몸이 둥실 떠올랐고 장정들은 손쉽게 소를 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우연이겠지 뭐. 5살짜리가 뭘 알겠나. 아무도 도리의 재치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마루에 앉아 듣고 있던 봉순 할머니는 달랐지요. 봉순 할머니는 두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귀가 여간 밝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로 날씨를 예감했고 까치 울음소리로 손님이 올 것을 알아맞혔지요. 무엇보다 사람의 숨소리를 듣고 그 속마음을 꿰뚫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저녁밥을 먹다가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도리야, 오늘 소가 빠진 것을 어찌 풀었느냐? 도리가 밥알을 입가에 묻히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개미가 비 오기 전에 둥지 막잖아. 진흙이 굳으면 못 파거든. 근데 비 오면 흙이 물러지잖아. 그러니까 물 넣으면 진흙이 풀릴 것 같았어. 봉순 할머니가 밥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아비의 재능이 아들에게 그대로 옮겨갔구나. 아니, 아비보다 더 대단한지도 모르겠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리야, 내 머릿속에는 진짜 보물이 들어있구나. 보물? 할머니, 나 머리 아픈 적 없는데. 도리가 고개를 갸웃하자 할머니와 매화가 함께 웃었습니다. 초가집에 웃음소리가 울린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지요. 그 무렵 연화골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고을 사또가 부임한 것이지요. 새 사또 한명석은 한양에서 이름이 자자한 학자 출신이었습니다. 강직하고 명민하기로 소문났으나 지나치게 원리원칙만 따지는 고지식한 면이 있었지요. 무엇보다 이번 부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명나라에서 보낸 칙사가 각 고을에 난제를 내려 조선의 지혜를 시험하고 있었지요. 난제를 풀지 못하는 고을의 사또는 파직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 사또는 부임 첫날부터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명나라 칙사가 보낸 첫 번째 난제가 도착했기 때문이었지요. 굿을 9개의 구멍을 뚫어 한 줄로 꿰되 구멍은 9번 꺾여야 하며 실은 직선으로만 쓸 것. 이것은 9번 굽이치는 구불구불한 구멍을 뚫은 구슬에 실을 꿰라는 뜻이었습니다. 구멍이 구불구불하니 곧은 실로는 통과시킬 수가 없었지요. 한 사또는 고을의 선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유생 수십 명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요. 하지만 누구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구멍이 굽었는데 곧은 실을 어찌 넣습니까? 이건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비들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 사또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지요.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도린의 초가까지 말입니다. 봉순 할머니가 매화에게 물었습니다. 새 사또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있다며. 예, 어머님. 관아에서 상금까지 걸었답니다. 쌀 20가마라고요. 매화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쌀 20가마면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었지요. 도리가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 수수께끼가 뭔데? 매화가 도리에게 대충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멍하니 생각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지요. 엄마, 나 개미 보러 갈래. 또 개미야? 밥이나 더 먹어. 도리는 밥그릇을 놓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매화가 한숨을 쉬었지요. 하지만 봉순 할머니는 도리의 발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장난치러 뛰어가는 발소리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홀린 듯 급한 발걸음이었지요. 도리는 뒷마당 돌담 밑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개미떼가 돌틈 사이로 줄지어 기어가고 있었지요. 도리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맞다. 개미는 구불구불한 길도 다 찾아가잖아. 도리가 벌떡 일어나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알겠어. 개미한테 실 묶어서 굿을 구멍에 넣으면 돼. 개미가 꿀냄새 맡고 기어가면 실도 따라 들어가잖아. 봉순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더없이 환하게 빛나는 듯 했지요. 도리야, 내 말이 맞다. 개미 등에 실을 매고 구멍 한쪽에 꿀을 바르면 개미가 꿀 냄새를 맡고 구불구불한 구멍을 따라 기어 나올 게다. 그치, 쉽잖아. 어른들은 다 바보야? 도리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지요. 하지만 매화의 얼굴은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님, 설마 도리를 관아에 보내시려는 건 아니시지요? 5살 아이가 사또 앞에 나서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봉순 할머니가 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밭에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을 틔우는 법이다. 때를 놓치면 영영 꽃을 못 피우느니라. 매화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5살 아이를 관아에 보낸다. 천석군 자제도 못 푸는 문제를 코흘리개가 풀겠다고 나선다. 세상이 비웃을 것이 뻔했지요. 하지만 최좌수의 빚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곳간의 쌀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자, 엄마. 나 그거 풀 수 있어. 도리가 매화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린 눈동자에 담긴 맑은 빛이 단단했지요. 매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의 손을 잡고 관아로 향했지요. 관아 앞마당에는 이미 선비들과 구경꾼들이 가득했습니다. 매화가 도리를 데리고 나타나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저게 뭐야? 저 또 안 마른 꼬맹이를 데리고 왔네. 하하, 저 과부댁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매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리의 손을 놓고 돌아가고 싶었지요. 하지만 도리가 매화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엄마, 쪽팔려도 참아. 내가 다 할 거야.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매화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 사또가 관아 대청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이는 얼굴이었지요. 저 아이를 데려오너라. 포조리 도리와 매화를 대청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도리는 사또 앞에 서서도 주눅 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또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난제를 풀겠다고 나선 것이냐? 한 사또가 물었습니다. 예, 사또 나으리. 소인의 어린 아들이 해법을 알고 있다 하오니 기회를 주십시오. 매화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좌중에서 비웃음이 터졌지요. 사또 나으리, 저런 주제를 허락하시면 관아의 위신이 깎입니다. 최좌수가 부채를 탁 접으며 나섰습니다. 최좌수는 평소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며 친분을 쌓아두고 있었지요. 저녀는 빚도 못 갚는 주제에 관아를 조롱하려 드는 것입니다. 한 사또가 잠시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좋다. 들어보겠다.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이치가 맞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관장의 도리이니라. 한 사또는 구멍이 9번 꺾인 구슬을 도리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든 실을 한 탈에 내밀었지요. 이 실을 저 구슬에 꿰어 보아라. 도리가 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구멍에 눈을 갖다 대고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또 어른, 개미 한 마리하고 꿀 조금만 주세요. 개미라고? 한 사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구경꾼들도 술렁거렸지요. 개미가 뭔 상관이야? 미친 소리.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에게 명했지요. 개미를 잡아오고 꿀도 가져오너라. 잠시 후 큰 개미 한 마리와 꿀 한 종지가 놓였습니다. 도리는 가느다란 실을 개미의 허리에 조심스럽게 묶었지요. 어찌나 손놀림이 야무진지 어른도 하기 힘든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도리가 구슬 한쪽 구멍에 개미를 살짝 넣고 반대쪽 구멍 입구에 꿀을 톡 발랐습니다. 조용해진 마당에서 모든 눈이 구슬에 쏠렸지요. 개미가 꿀 냄새를 맡았습니다. 더듬이를 흔들더니 구불구불한 구멍 속을 기어가기 시작했지요. 9번 꺾이는 좁은 길을 따라 느리지만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숨 막히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마침내 개미가 반대쪽 구멍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등에 묶인 실이 구슬 구멍을 관통한 채 따라 나온 것이지요. 해냈습니다. 누군가 외쳤고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것을 이 아이가. 도리가 사또를 올려다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바보야? 이거 쉬운 건데. 개미가 구불구불한 길도 다 찾아가잖아요. 관아 마당에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 나온 것은 감탄과 환호였지요. 저 꼬마가 진짜 풀어냈어. 세상에 개미로 실을 꿰다니. 한 사또가 도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학자의 눈으로 보아도 이 해법은 기발했지요. 힘으로 밀어넣으려 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빌려 문제를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도리라 합니다. 나으리. 매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리라. 이 아이는 돌이 아니라 오기로다. 한 사또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금으로 쌀 20가마를 내렸지요. 매화는 무릎을 꿇고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좌수의 눈에는 질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빚쟁이 과부의 아들이 사또의 칭찬을 받다니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지요. 최좌수가 하수인을 불러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여자와 아이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가 계책을 마련할 테니 기다려라. 최좌수의 음모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도리가 난제를 풀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골의 5살 신동을 구경하러 몰려왔지요. 하지만 명성에는 항상 시기가 따라붙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좌수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또에게 은밀히 귓속말을 했지요. 사또 나으리, 저 아이의 해법은 사실 돌아가신 아비 이봉제의 유작에 적혀 있던 것입니다. 아이가 아니라 어미가 책에서 읽고 시킨 것이지요. 한 사또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정녕 그러한가? 제가 이봉제의 책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슬에 실꿰는 방법이 적혀 있었사옵니다.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최좌수는 이봉제가 남긴 책을 본 적도 없었지요. 하지만 사또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 사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최좌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정에 거짓 보고를 한 셈이 되는 것이었지요. 파직감이었습니다. 다행히 한 사또는 성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했지요. 도리를 다시 데려오너라. 새로운 문제를 내어 시험해 보겠다. 매화가 도리를 데리고 다시 관아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지요. 사또의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도리야, 내가 하나 물어보마. 내가 직접 생각해낸 것이 맞느냐? 혹시 누군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니냐?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생각했어요. 개미가 맨날 구불구불길 다니는 거 보고 생각했어요. 한 사또가 도리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 풀어보아라. 마침 명나라 칙사가 보낸 2번째 난제가 도착한 터였습니다. 사또는 이 문제를 도리에게 내밀었지요. 여기 재 한 웅큼이 있다. 이 재로 새끼줄을 꼬아라. 재로 새끼줄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피나 삼으로 꼬는 것도 아니고 재로 줄을 만들다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선비들이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가 부스러지는데 어찌 줄을 꼽니까? 이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사또 나으리. 도리는 재 무더기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재를 만져보았지요. 보슬보슬하고 가벼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갑자기 뒷마당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야, 저놈이 도망가나? 구경꾼들이 술렁거렸지요. 하지만 도리는 뒷마당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집어왔습니다. 지프로 꼰 새끼줄 한 토막이었지요. 도리가 돌아와 사또 앞에 새끼줄을 놓았습니다. 사또 어른, 이 새끼줄을 불에 태워주세요. 새끼줄을 태우라고? 네. 근데 조심조심 태워야 해요. 바람 안 부는 데서. 한 사또가 고개를 갸웃하며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하인이 새끼줄 한 토막에 조심스럽게 불을 붙였지요. 줄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닿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태우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짚은 재가 되었으나 줄의 형태가 그대로 남은 것이지요. 재로 된 새끼줄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재로 만든 새끼줄이 올시다. 사또 나으리.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관아 마당이 다시 한번 뒤집혔지요. 세상에, 재를 가지고 줄을 꼬는 게 아니라 줄을 태워서 재 줄을 만들다니. 거꾸로 생각한 거야. 저 꼬마 머릿속은 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한 사또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었지요. 재로 줄을 만들 수 없으니 줄을 재로 바꾸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로구나. 한 사또는 최좌수의 모함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최좌수의 얼굴이 굳었지요. 첫 번째 계략이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초가 지붕을 비추고 방 안에는 콩기름 등잔 하나가 타고 있었지요. 매화가 쌀 20가마를 곳간에 넣고 돌아와 도리를 안았습니다. 도리는 이미 잠이 들어 코를 드르렁거리고 있었지요. 작은 입가에 밥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화가 밥풀을 떼어내며 도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 녀석아, 내 덕에 엄마가 숨을 쉬는구나. 봉순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매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최좌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자의 탐욕은 깊으나 우리 도리의 지혜는 더 깊다. 샘이 깊어야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법이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손자를 향한 단단한 믿음이 서려 있었지요. 봉순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가르칠 수는 없었으나 세상을 읽는 법을 알려주었지요. 도리야, 할머니 말 잘 들어라. 솔바람 소리가 들리느냐? 응, 쉬 하잖아. 그 소리가 높으면 비가 오고 낮으면 맑은 날이란다. 바람이 먼저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느니라. 와, 바람이 말을 하는 거야? 도리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그렇지. 세상 모든 것이 말을 하고 있단다. 다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뿐이야. 할머니는 도리에게 벌레 소리로 계절을 읽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소리로 비의 양을 가늠하는 법, 흙냄새로 땅의 기름짐을 아는 법, 새의 울음으로 짐승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법까지 가르쳤지요. 도리는 마른 땅이 단비를 받아들이듯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매화도 도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도리가 좋아하는 꿀밤을 삶아주며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도리야, 이 밥 먹으면서 엄마 말 들어. 달큰하고 포실포실한 꿀밤을 도리가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밤은 말이야, 겉은 가시투성이지만 속은 달잖아. 사람도 그렇단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나도 가시투성이야? 매화가 도리의 코를 살짝 꼬집었습니다. 너는 것도 예쁘고 속도 예뻐. 도리가 웃으며 밤을 더 달라고 졸랐습니다. 초가집에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새 식구의 마음은 따뜻했지요.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연화 고래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석 달째 비 한 방울 없이 뜨거운 볕만 내리쬐었지요. 논바닥이 거북 등처럼 갈라지고 시냇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벼가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우물도 점점 말라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절망이 서렸지요. 이러다 올 농사는 다 끝장이야. 물이 없으니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게 생겼어. 한 사또도 근심이 태산이었습니다. 관아의 곡식 창고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최좌수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뭄이 그에게는 기회였지요. 최좌수는 미리 물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마을 상류에 있는 자기 땅에 둑을 쌓아 물줄기를 가로막아 자기 논에만 물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류의 다른 논은 말라 비틀어졌으나 최좌수의 논만 푸르렀지요. 물을 나눠 주시오, 좌수 어른. 마을 사람들이 애원했으나 최좌수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내 땅에 내가 둑을 쌓는 것이 무슨 죄란 말이냐?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지. 마을 사람들이 사또에게 호소했지만 사또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최좌수의 땅에서 물을 빼앗을 법적 근거가 없었지요.
도리는 가뭄으로 말라가는 마을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개미를 관찰하던 도리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지요. 할머니, 개미들이 저쪽 바위 밑으로 다 가고 있어. 봉순 할머니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쪽이냐? 뒷산 큰 바위 밑으로요. 개미가 바위 틈새로 들어가는데 그 근처 흙이 축축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리야, 개미는 물 가까운 곳에 집을 짓는 법이다. 바위 밑에 물줄기가 숨어 있을 수 있느니라. 도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거기 파면 물이 나올까? 가능하지. 가서 흙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거라. 도리가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바위 밑에 흙을 손으로 만져보았지요. 다른 곳의 흙은 마른 모래처럼 푸석했으나 이곳의 흙은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코를 갖다 대니 시원한 돌냄새가 올라왔지요. 도리가 집에 돌아와 매화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뒷산 바위 밑에 물이 있어. 파면 물이 나올 거야. 매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찌 아느냐? 개미가 알려줬어. 도리가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한 사또는 반신반의했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마을 장정들이 총동원되어 도리가 가리킨 바위 밑을 팠습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파내려가자. 흙이 점점 축축해졌지요. 네 자쯤 파내려갔을 때 흙 사이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온다. 장정들이 환호했습니다. 물줄기는 점점 새져 도랑을 이루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두 손으로 물을 떠 마셨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살았어, 살았다고. 울음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한 사또가 도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또 한 번 마을을 구했구나. 도리가 사또의 품에서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하지만 최좌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요. 물이 나오면 자기 눈의 독점적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둑 쌓기에 분노하기 시작했지요. 좌수 영감이 물을 가로막고 있었다며? 우리가 죽든 말든 제 논에만 물을 대고 있었다는 거야? 최좌수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했지요. 최좌수는 더 악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밤 도리네 집 마당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매화가 일찍 발견하여 물을 끼얹어 껐지만 마당 한쪽이 시커멓게 타버렸지요. 서방님의 서책들이. 매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리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책 더미가 타버린 것이지요. 물에 젖어 건진 몇 권만이 간신히 남았습니다. 도리가 검게 탄 책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책, 아빠 책이. 매화가 도리를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봉순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최좌수 짓이다.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머님? 바람결에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자연으로 난 불이 아니야. 누군가 부싯돌에 기름을 뿌렸느니라. 할머니의 코는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매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지요. 그 자를 관하에 고발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 며느리야. 증거 없이 나서면 도리어 우리가 당하느니라.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좌수는 교활했지요. 불을 지른 하수인은 이미 마을을 떠났을 것이었습니다. 도리가 눈물을 닦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엄마, 내가 꼭 갚을 거야. 기다려.
5살 아이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며칠 후 3번째 난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것은 앞의 둘보다 훨씬 어려웠지요. 명나라 칙사가 직접 고을에 내려온다는 소식과 함께 최후의 시험이 통보된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지혜를 최종 시험하겠노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고을 사또를 파직하고 조공을 2배로 늘리겠다. 난제는 이러했습니다. 암탉 1마리를 보내니 이 닭이 낳을 아랫수를 맞춰라. 단, 닭을 만지거나 갈라서는 안 되며 달장에 하루만 넣어두고 답을 제출하라. 닭이 앞으로 낳을 아랫수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단 말인가. 한 사또는 물론이고 고을의 모든 선비가 2 손을 들었지요. 이건 신선도 못 풀 문제입니다. 칙사가 조선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한 사또가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리야,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도리가 달장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암탉이 꼬꼬꼬 하며 도리를 빤히 보았지요. 도리도 닭을 빤히 보았습니다. 도리가 한참을 보다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또 어른, 이건 함정 문제예요. 함정이라고? 닭이 알을 몇 개 낳을지는 닭도 몰라요. 그러니까 답은 없는 거예요. 한 사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답이 없다고? 네. 근데 답이 없다는 게 답이에요. 도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칙사 어른한테 이렇게 보내면 돼요. 닭이 알을 몇 개 낳을지 마치라 하셨으니 저도 칙사 어른께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콩 하나를 심으면 콩이 몇 알이 열릴지 마치시오. 닭이 낳을 알의 수와 콩이 맺을 열매의 수를 서로 바꿔 답하시지요. 이러면 칙사 어른도 답을 못 하잖아요. 한 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것은 이적이 치지법이 아닌가. 상대의 무기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로다. 관아의 선비들이 일제히 감탄했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에는 풀 수 없는 문제로 답한다. 기가 막힌 발상이요. 한 사또가 도리의 방법대로 답서를 작성하여 칙사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후 칙사의 답이 돌아왔지요. 조선의 지혜에 감복하였노라. 고을 사또의 자리를 보전하고 조공 논의는 철회한다. 관아 마당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한 사또가 도리를 번쩍 안아 올렸지요. 이 아이가 고을을 살렸다. 아니, 나라를 살렸도다. 소문은 한양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하지만 최좌수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었지요. 최좌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관아에 고발장을 넣은 것이지요. 도리의 어미 매화가 남편의 빚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법대로 논을 압수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여자는 밤마다 관아 포졸과 내통하여 사또에게 아들을 입양시키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빚 문제는 사실이었지요. 매화가 이봉제의 빚을 아직 다 갚지 못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 사또는 공사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도리의 공이 크더라도 법 앞에서 사사로이 봐줄 수는 없었지요. 매화를 불러들여라. 관아에 끌려온 매화는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매화의 치맛자락을 잡고 함께 왔지요. 매화, 내 남편의 빚이 쌀 5가마분 남아있다 하는데 사실이냐? 매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옵니다. 사또 나으리.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상금으로 받은 쌀로 갚았사오나 최좌수 어른께서
이자를 붙여 아직 세 가마분이 남았다 하십니다. 최좌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자는 당연한 것이지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논을 내놓아야 합니다. 매화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리가 매화의 손을 잡고 꼭 쥐었지요.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사또 나으리. 이장이 마을 사람 수십 명을 이끌고 달려온 것이지요. 사또 나으리, 저희가 증인입니다.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최좌수가 가뭄때 물줄기를 가로막아 마을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 도린의 집에 불을 지른 것. 이 모든 것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장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좌수가 하수인에게 보낸 밀서였지요. 하수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을을 떠나기 전 이장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밀서에는 최좌수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린의 집 마당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놓아라. 서책이 타면 그년의 기가 꺾일 것이다. 한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최좌수, 이것이 사실이냐? 최좌수가 당황하여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조작입니다. 제 필체가 아닙니다. 필적을 대조해보면 알리리로다. 한 사또가 최좌수의 필체와 밀서를 대조했습니다. 글씨가 일치했지요. 그때 도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어른, 한 가지 더 있어요. 도리가 품에서 검게 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불에 탄 아버지의 책에서 건져낸 것이었지요. 이건 우리 아빠가 남긴 빚 기록이에요. 아빠가 최좌수 아저씨한테 빌린 건 쌀 2가마인데 최좌수 아저씨는 5가마라고 거짓말했어요. 도리의 작은 손에 들린 검게. 탄 종이에는 이봉재의 필체로 최좌수에게 쌀 2가마를 빌림이라 적혀 있었지요. 한 사또가 기록을 확인하고는 탁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최좌수, 빚을 부풀려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도 모자라 방화까지 저질렀단 말이냐. 최좌수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놈에게 곤장 50대를 치고 부당하게 걷어들인 노는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또한 도린의 집에 끼친 피해는 최좌수의 재산으로 배상토록 한다. 탁.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최좌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통쾌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지요. 곤장이 끝나고 최좌수가 끌려 나가는데 도리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저씨, 나쁜 짓 하면 안 돼. 개미도 남의 먹이 안 뺐거든.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좌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끌려갔지요. 한 사또는 도리의 공을 한양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임금이 크게 기뻐하며 상을 내렸지요. 쌀 100가마와 함께 도리에게 특별히 성균관에서 수학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5살 꼬마가 나라에서 공부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도리는 한양으로 가면 할머니와 엄마를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도리가 봉순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지요. 할머니, 나 안 갈래. 할머니, 곁에 있을래. 봉순 할머니가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리야, 씨앗은 밭에 심어야 싹이 트고, 싹이 자라야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가 열리는 법이다. 너는 이제 더 넓은 밭으로 가야 할 때란다. 할머니 없으면 나 외로워. 봉순 할머니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달고 다른 대나무 주산판이었지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장에서 셈을 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외로울 때 이 알을 만져보면
할머니 손이 닿는 것 같을 게다. 도리가 주산판을 꼭 안았습니다. 아라리 달아 매끄러운 나무 구슬에서 할머니의 손때가 느껴졌지요. 매화가 도리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알겠지? 엄마, 울지 마. 내가 커서 큰 벼슬하면 엄마 비단 옷 사줄게. 매화가 울음 속에 웃었습니다. 도리의 작은 약속이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지요. 한 사또가 직접 도리를 한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지요. 도리야, 큰 사람 되어라.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도리가 돌아서서 걸어가다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도리가 떠나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매화가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도리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엄마, 꼭 돌아올게. 약속해. 바람이 도리의 목소리를 실어 할머니의 귀에 전해 주었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꽃이 피고 지기를 15번 반복했지요. 20살이 된 도리는 성균관에서 학문을 닫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룬 것이지요. 장원은 아니었으나 그의 답안지에는 선비들 사이에서 전설이 된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책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개미의 걸음 속에, 바람의 소리 속에, 어머니의 눈물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관이 이 구절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삶에서 우러나온 글이로다. 어사화를 꽂고 금이 환영한 도리가 연화골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매화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23의 젊은 과부였던 매화는 어느덧 40줄에 접어든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 깊어진 주름, 그러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지요. 어머니, 도리가 말에서 내려 매화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매화가 아들의 어사화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게다. 도리가 매화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 손이 저를 키웠습니다. 이 손이 없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매화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15해의 기다림이 뜨거운 눈물로 쏟아졌지요. 도리가 급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매화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도리가 달려갔습니다. 봉순 할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지요. 백발이 베개 위로 흩어져 있었고 여윈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리가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도리의 얼굴을 더듬었지요. 넓어진 이마, 단단해진 턱선, 그리고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을 만졌습니다. 우리 도리가 어른이 다 되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도리가 품에서 닳고 다른 주산판을 꺼냈습니다. 15해 동안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것이지요. 나무 구슬은 더욱 매끄러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산판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이것이 내 공부의 밑거름이 되었겠구나. 예, 할머니. 외로울 때마다 이 알을 만졌어요. 할머니 손이 닿는 것 같았어요. 봉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리야, 할미가 한 가지만 물어보마. 예,
할머니, 세상에 나가보니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가 뭐더냐? 도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할머니. 구슬에 실 꿰는 건 개미가 도와주지만 사람의 마음에 실을 꿰는 건 진심밖에 없더라고요. 봉순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 도리가 제대로 배웠구나. 할머니가 도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봉순 할머니는 손자의 성공을 확인하고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자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장례를 치르고 세월은 다시 흘렀습니다. 도리는 조정에서 백성을 위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가뭄에 물을 찾아내듯 백성의 어려움을 귀신같이 찾아내 해결하는 명관이 되었지요. 혼인도 했습니다. 학자 집안의 딸 윤 씨와 인연을 맺었지요. 윤 씨는 처음에 도리의 벽에 개미 그림을 걸어두는 버릇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서방님, 어찌 개미 그림을 방에 거시나이까? 부인, 개미가 제 스승이요. 개미가 스승이라니요. 도리가 윤 씨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지요. 서방님, 저도 이제 개미를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윤 씨는 마당 구석에 꿀물을 놓아 개미를 불러 모았습니다. 부부는 나란히 앉아 개미를 관찰하며 웃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것이 두 사람만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더 흘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도리가 고향 연화골의 옛 초가집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가는 이미 기와집으로 바뀌었으나 빈마당의 돌담은 옛 그대로였지요. 개미들이 여전히 돌틈 사이로 줄지어 기어다녔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아비를 닮아 관직에 나갔고 딸은 어미를 닮아 학문의 밝은 교수로 자라 좋은 혼처를 만났지요. 어린 손자가 도리의 무릎에 올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개미가 왜 줄 서서 가요? 도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개미들이 말이야, 할아버지한테 글 가르쳐 줬단다. 에이, 개미가 어떻게 글을 가르쳐요? 거짓말이지. 도리가 웃으며 품에서 낡은 주산판을 꺼냈습니다. 봉순 할머니에게 받은 그것이었지요. 나무 구슬은 수십 년의 세월을 머금어 호박처럼 윤이 났습니다. 이 주산판이 말이야, 내 증조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주신 보물이란다. 보물이요? 이 낡은 게. 도리가 손자의 작은 손을 잡아 주산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져봐. 따뜻하지.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따뜻함이 바로 증조할머니의 사랑이란다. 보물은 화려한 것이 아니야. 사랑이 담기면 돌멩이도 보물이 되는 거야. 손자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방실방실 웃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연화골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뒷산 위에는 큰 바위가 여전히 서 있었고 바위 밑에서는 도리가 어린 시절 찾아낸 물줄기가 변함없이 졸졸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도리의 아내 윤 씨가 따뜻한 매실차를 가져왔습니다. 영감, 이것 드시고 손자에게 이야기 더 해주세요. 도리가 매실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혀 위에서 퍼졌지요. 코끝에 매실꽃 향이 스쳤습니다. 도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지요. 그 바람 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말을 하고 있단다. 다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뿐이야. 도리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아직도 잘 듣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노부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돌담 밑에서는 개미들이 여전히 부지런히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가끔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의 헛소리라며 귀를 막지요. 하지만 도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어른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고, 아이의 귀에는 어른이 듣지 못하는 것이 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주변에 누군가를 어리다고, 못 배웠다고, 하찮다고 무시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리의 할머니처럼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보면 그 안에 세상을 바꿀 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야담사랑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랜 시간 감사했습니다.